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나 지급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정부 분담금에 대한 각 지역정부 반발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연방의회에서의 법안 타결만이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중 300달러를 향후 2주 내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정부별 분담금 100달러가 포함되지 못하더라도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은 강행한다는 방침인데 주정부와 타협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지급부터 서두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연방재무부는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중 100달러 상당의 주정부 분담금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로써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은 확실시됐지만 실직자들의 수입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르면 2주 뒤부터 입금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3천만 명의 실직자들이 실제 돈을 받는 시기는 9월 초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배정된 예산도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난구호기금에서 440억 달러를 전용할 계획인데 이는 주당 83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의회의 예산 책정 없이 단독 행정명령으로 내려진 결정에 따른 것인데 지급 후 6주가 채 지나지 않아 예산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급 대상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기본 실업수당 수령액이 매주 100달러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우 4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권익단체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대상의 폭이 넓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방의회 승인 없이 단독 행정명령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의회 고유 권한인 연방 지출 권한이 침해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신속한 합의만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선택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았던 바이든 후보의 약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 역시 허를 찔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 의원은 정치적 텃밭이 캘리포니아주로 이곳에서 태어나 줄곧 지낸 서부 지역 정치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내며 남가주를 무대로 이력을 다져온 유력 정치인으로 한인 사회와도 친숙합니다. 해리스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논리적 화술과 급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사로 분류됩니다. 해리스 의원은 지난해 6월 경선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의 정책을 맹공격하며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해리스 의원을 런닝메이트로 용감한 전사, 훌륭한 공직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는 부드러운 이미지라면 해리스는 투사형 스타일로 해리스 의원은 공화당의 트럼프, 펜스 팀의 맹공을 퍼붓는 공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 토론으로 지지율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의원의 부통령 지명으로 TV 토론에서 잠자는 바이든 후보를 맹공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후보를 비난한 해리스 의원을 부통령으로 지명한 바이든 후보의 포용력과 해리스 의원은 비백인 여성으로 흑인 여성 표심 잡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는 민주당 대선 캠프를 어떻게 공격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를 사기꾼, 급진 좌파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해리스의 과거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She finished at 2%, probably less than that. And she fled. Remember how quickly she said horrible things about Biden, but she made terrible statements. She essentially called him a racist.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와의 대결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펜스와 해리스는 10월 9일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대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바이든, 해리스의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리스가 맡고 있던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직은 공석이 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선의 승리에 해리스 상원의원이 부통령이 될 경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리스의 자녀 임기 2년을 채울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이번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캐런 베스 37지구 연방 하원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흑인 여성 정치인으로 해리스 상원의원의 후임으로 가장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한인타운 일부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만큼 한인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애덤 시프 하원의원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A시 의장 출신으로 현재 가주 총무장관을 맡고 있는 알렉스 파디아, 가주 법무장관인 하비에르 베세라도 유력 후보입니다. 그 밖에 아시안계로는 중국계인 베티 이 캘리포니아주 조정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렌트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구호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수혜 대상은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 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는 중간소득 30% 세입자들은 최고 $10,000, 중간소득 50%는 최고 $7,50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건물주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체포 당시 근접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플로이드와 경찰, 주변 시민들의 생생한 육성이 녹음돼 있어 당시 상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플로이드가 바닥에 쓰러져 제압당한 직후 체포에 가담했던 4명 중 토마스 레인과 제이쿵 경관의 바디캠입니다. 절규하듯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플로이드. My face getting bad. Here, should we get his legs up? Oh Or my just go? God. Oh my God. All right. 데릭 쇼빈으로 추정되는 경관과 플로이드의 대화도 들립니다. I can't breathe, officer. You're doing a lot of talking, a lot of They yelling. gonna kill me. They gonna kill me, man. Here. Takes a heck of a lot of oxygen to say that. 또 한 명의 경관이 상황이 우려되는 듯 말을 건넵니다. Roll him on the side. No, stand put where you got him. I just worry about the delirium or whatever. Well, that's right. We got the ambulance coming. 이윽고 플로이드의 움직임이 멈추고 경관이 말을 꺼냅니다. Yeah, I think he's just passing out. No, bro, look at him. He's not responsive right now, bro. Bro, are you serious? He's gonna just have to deal with that on his neck, bro. Is he breathing right now? Check his pulse. Check his pulse. Check his pulse, Tom. Tom, check his pulse. 그러나 데릭 쇼빈 경관은 플로이드의 의식이 사라진 이후에도 무릎으로 목을 짓누른 채 수분간을 더 있었고 결국 플로이드는 사망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해당 경관들의 살인 혐의를 재판 중인 헤네핀 카운티 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영상 공개를 명령하면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넥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지역들을 추가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부과하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3개 주의 공동 여행 경보 관련해서 8월 11일 워싱턴, 뉴멕시코주 등을 제외하고 하와이주 등이 추가되어 대상 지역이 총 33개 주로 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여행 경보를 특히 엄격하게 적용하며 여행자가 공항 도착 즉시 연락정보 제공을 거절 또는 규정 위반 시 $2,000의 벌금 또는 14일간 격리되는 법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5일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외부로부터 오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시로 진입하는 주요 교랑, 터널, 역 등의 길목에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알리는 체크포인트가 설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검문소 같은 형태로 핫스팟 주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